일단 디퓨전 기반 생성 모델로 할 수 있는 것을 살펴볼 건데요. 한마디로 설계 조건에 따른 산업 데이터 생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산업 데이터 생성에는 어떤 지오메트리 베리에이션을 탐색한다든지 또 설계 조건에 따른 형상 생성 그리고 2D에서 3D 구조를 재구성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예시로 휠이라는 데이터를 생성하는 과정을 보면 이 휠에 대한 제너레이션 리전, 그 설계 영역을 정의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설계 조건들도 정의할 수 있습니다. 휠 데이터라면 스포크 개수나 곡선, 그 다음에 패턴의 어떤 타입 등을 정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도록 디퓨전 베이스 모델을 사용해서 이러한 다양한 휠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스테이블 디퓨전 스트럭처 구조에서 기본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는데요. 스테이블 디퓨전의 어떤 텍스트와 같은 인베더가 아니라 이러한 디자인 베리어블들을 잘 인베딩 할 수 있는 인베더를 따로 붙여넣게 됩니다. 실제 적용 사례를 살펴보면 이렇게 다양한데요. 이미지 혹은 데스맵 기반의 형상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산업 쪽에서 다루는 여러 가지 데이터에 적용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자동차 후드, 리어 커버, 쿠션 패드나 덕트, 브라켓과 같은 다양한 도메인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그럴듯한 다양한 결과물 생성 가능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실 디퓨전 모델을 사용하면은 이제 전철이나 뭐 조건을 잘 정의해야겠죠, 우선. 그리고 나서의 어떤 생성 결과물을 보면 그럴듯하게 잘 생성이 되어 보입니다. 네, 왜 그럴듯하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사실 있는데요. 일단은 이미지 관점에서의 문제점을 살펴볼 겁니다. 어떤 2D 이미지에서 문제점을 좀 살펴보자면 사실 산업 쪽에서는 저희가 생성해야 하는 이미지가 RGB 이미지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어떤 설계 형상 그 자체를 표현하는 덴시티나 뎁스, 컨투어 기반 데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단순한 시각적 품질이 아니라 산업적인 규칙과 주기성, 설계 변수 등이 모두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 2D 생성 결과물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각 도메인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타이어 패턴 같은 경우는 겉보기엔 괜찮아 보이죠? 그렇지만 따져보면 실제로는 사용 불가능한 패턴이고 세로 방향의 주기성이 정확히 맞지 않는다든지 어떤 성능 요구의 조건이 미충족이라든지 그리고 좀 도메인 지식이 있어야 하는 어떤 구조적 형상의 규칙이 미반영되고 있습니다. 또 휠 같은 경우도 뭔가 원호 방향의 주기성이 있을 텐데 그 주기성에 불량이 있다든지 또 생산 가능한 현상이 아닐 수도 있고요. 또 휠도 똑같이 어떤 성능 부분에서의 요구 조건에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산업용 2D 생성은 이렇게 보이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제약을 가지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3D 형상 관점에서의 문제점을 보실 건데요. 이제 뎁스맵의 미세한 노이즈가 보통 3D로 변환되면 과도하게 증폭이 됩니다. 그래서 작은 픽셀 단위의 잡음이 실제 3D 형상에서는 큰 돌출이나 함몰로 이어질 수 있어요. 또 외곽선이나 경계 영역이 특히 심하게 손상되고요. 또 메쉬의 어떤 연속성 및 불규칙한 두께
등 구조적인 결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설계, 제조 및 해석, 특히 해석 분야에서는 이 파이프라인에 투입 가능한 품질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할 때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의 카우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실제로 이미지 생성 쪽에서 그럴듯하게 뎁스맵을 생성했지만 이걸 실제로 3D로 재구성을 하게 되면 이렇게 노이즈가 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 2D 결과도 이렇게 3D로 변환이 되면 산업 기준에서는 치명적 결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이런저런 그 문제점을 봤는데요. 보통 산업 생성 모델의 두 갈래의 전략을 살펴보면 모델 중심 접근이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중심 접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 중심 접근은 모델을 업그레이드해서 생산 퀄리티를 만족시키자라고 하는 거고요. 데이터 중심 접근은 모델은 다양한 디자인 탐색에 집중하고 이 생성의 퀄리티는 전처리나 후처리 도메인 로직으로 확보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 중심의 접근을 보면 더 나은 디퓨전 구조 연구 혹은 소타 모델 탐색이 있겠고요. 또는 최적 로스를 적용한다든지 3D 생성물의 경우 직접적으로 3D 디퓨전 혹은 기타 3D 생성 모델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데이터만 넣으면 설계 형상을 직접 생성하는 엔드-투-엔드 자동화 가능성이 있고 조건, 패턴, 도메인 경향성을 모델 내부가 자동 학습해서 규칙 기반 파이프라인보다 유지 보수 부담이 적습니다. 그렇지만 산업용 형상의 이미지 및 3D 메시의 토폴로지는 매우 복잡하고 해석 가능한 수준의 바운더리 메시 품질이 현재까지의 생성 모델은 좀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데이터 중심 접근을 살펴보면 데이터 중심 접근은 도메인 지식 확보를 통해 데이터 특성에 적합한 처리 기법 연구를 진행하고 정교한 리페어 혹은 스무딩 등의 후처리 또는 파라메트릭 모델을 하기도 하고 물성이나 설계 조건 및 제약 사항을 후처리 단계에서 강제 적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형상 설계 규칙을 후처리에서 강제 적용할 수 있어서 실제 제조 해석에 사용 가능한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고 모델 성능에 100% 의존하지 않아서 위험이 분산됩니다. 또 모델을 다시 학습하지 않고도 도메인 요구사항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또 도메인 지식을 높이 요구하고 산업 특성, 조건 등을 이해하고 반영해야겠죠? 또 파이프라인이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